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2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돈,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중에 예상보다 높은 2.9%나 성장하였고 여기에 재고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2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의 5.5%보다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세계 건화물 운임지수 BDI가 4주째 하락하여서 2020년 6월 1일에 최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With COVID 하에서 중국의 내수 소비 진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economy posts strong growth in fourth quarter but with underlying weakness.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미국의 4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의 3.2% 성장보다는 낮지만은 예상 2.6%보다는 호조입니다. 2022년 연간 전체로는 2.1% 성장한 것입니다. 2021년의 5.9% 성장보다는 많이 낮아 보이지만은 2021년은 2020년에 그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된 거죠. 국내 총생산을 지출 부문별로 나눠보면은 소비는 2.1% 증가하고 정부 지출은 0.2% 증가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도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3분기 3.2% 그리고 4분기 2.9% 성장이 이어짐으로써 가까운 기간 내에 리세션이 일어날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극복한 점은 강한 노동지표와 더불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번 4분기 GDP 성장에 약간의 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재고 증가가 GDP 성장에 반 이상 기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출 국민 소득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게 이제 지출 국민 소득 방정식인데요. 즉 국민 총생산, 총지출, 총소비는 일반 소비 지출 C 플러스 투자 지출 investment I 플러스 정부 지출 government 그리고 export 마이너스 import입니다. 이 중에 투자 지출 I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재고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 재고는 향후 매출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팔리지 않아서 부득이 쌓아두는 재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팔리지 않아 쌓아둔 재고는 향후 성장에 부정적이죠. 여기에서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리세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우선 리세션 우려 감소로 보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재고가 많아서 성장률이 높았다는 점은 무시해버린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높은 성장률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로 우려하죠. 따라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월 1일 FOMC에서는 25bp 인상이 거의 예정되었다고 보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강한 고용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하겠죠. 참고로 미국 경제 그 지출 부문별 성장 기여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2년간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을 분기별로 브레이크다운 시킨 겁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미국 경제의 주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도 지난주 목요일 날 4분기 GDP 발표를 했죠.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국은 작년 4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0.4% GDP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작년 4분기 대비로는 1.4%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간 전체로는 2021년 대비 2.6%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와 건설 및 설비 투자는 늘었으나 수출, 민간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 소비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줄어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3.2%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비거주용 건물 중심으로 0.7%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해서 2.3%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 제품 중심으로 5.8%나 감소했고요. 수입은 원료 1차 금속 제품 등이 줄어서 4.6%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 둘을 가져왔는데요. 위의 그래프는 지난 2년간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그 아래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연간 경제 성장률 표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12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5.5% 상승해서 0.5%포인트나 크게 하락하였죠.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코아 PCE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아 PCE도 전월 4.7% 상승해서 0.3%포인트 상승이 둔화되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래프 둘을 붙였는데 왼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월별 PCE 물가 상승률이고요. 오른쪽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둘 다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세계 건화물 운임 지수 BDI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DI 지수는 지난 주말에 676포인트를 찍었는데요. 2020년 6월 1일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 BDI를 1985년과 비교해 보니까요. 1985년도 BDI 지수와 현 BDI 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건화물 운임이 30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최근 건화물 운임 하락은 요인이 세계 건화물 운송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춘절 기간과 겹치네요. BDI 운임은 선박 크기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최대형인 캡사이즈 인덱스는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반하는 카고고요. 15만 톤급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7%가 하락하는 등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페나막스 인덱스인데요. 석탄과 곡물을 운반하는 6만 톤 내지 7만 톤급을 말하고 이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수프라맥스 인덱스가 6만 톤 이하인데 650포인트 이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이 이제 핸디맥스인데 지수가 나오지 않았네요. 운임 하락으로 건화물 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기에 운임이 하락하는 게 이게 좀 모순스럽지요. 건화물 운송업체의 경영난은 경기 주기에 따라서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죠. 여기서 BDI, Baltic Dry Index를 조금 더 살펴보죠. 런던의 볼틱 익스체인지에서 매일 발표하고요. 석탄, 철광석, 시멘트, 건축자재, 곡물류를 포장 없이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드라이 카고 운임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선체 크기에 따라서 캡사이즈 인덱스, 그리고 파나맥스 인덱스, 수프라맥스 인덱스, 그리고 핸디사이즈 인덱스로 구성되죠. 산업 원자재를 많이 수송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선행 지표로 기능합니다. 이에 따라 BDI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이 극심하죠. 경기 회복기에 급등하고 침체기에 급락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 토요일 내수 소비 진작을 발표했습니다. 리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되었고요. 중국 춘절이 지난 21일부터 금요일까지 27일까지 있었는데요. 그 끝나자마자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소비자 금융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 회복을 추진하고 수입도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사업을 전개하고 위안화를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안정시키고 국내 무역 전시에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게 눈에 띕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부문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해왔는데 이 규제를 이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수 소비 진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지난 코비드 규제 하에서 경제가 침체되었었는데 이제 위드 코비드 하에서 내수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12월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해외 수요 둔화가 눈에 띕니다. 국내 소비 증가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죠. 특히 3월에 국무원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데요. 현 이 거창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물러나게 되죠. 가업 마무리 사업과 더불어 개편에 대비한다는 거죠. 지난 춘절 기간 중에 소비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여행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고요. 중국의 소비 증가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중국 경제 GDP 동향을 보죠. 작년에 3.0% 성장에 그쳤습니다. 정부 목표인 5.5% 성장에 크게 미달하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가 올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연도별 경제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네요. 참고로 여기서 국무원 재진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는 3월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래 총리는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으로 되어 있죠. 리커창 현 총리 후임으로는 리창 신임 총리가 예상되고요. 부총리로는 딩쉐샹 등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20일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도 주가가 좋았죠. 4분기 GDP 호조, PC 물가가 추세적 상승 둔화, 내구재 주문도 예상외로 호조고 기업 실적도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2.1%까지 가까워졌고요. S&P는 마이너스 8.1%, 나스닥은 15.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말에는 상승했지만 월중으로는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0년물이 3.51%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은 4.20%입니다. 다음 주는 주식시장에서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페드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결정하죠. 금요일에는 1월 중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PMI 구매관리자 지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AMD,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애플, 퀄컴 등이 발표합니다. 페드는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4.75%까지 올라갑니다. 1월 고용은 17만 5천 명 증가로 보이고요.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6%를 예상하네요. 신규 일자리 창출도 계속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4분기 기업 실적은 또 어떤지, 그리고 기술적인 경우에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와 영란은행 BOE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물가 때문에 50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돈과 부에 관한 속담, 명언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